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놀이치료 구조화 및 제한 설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동중심 놀이치료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놀이치료 시작, 제한 설정, 단계, 목적, 한계 설정. 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초기 상담을 통해서 아동이 상담을 받게 된 주 이슈들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회기에 이제 놀이치료사하고 놀이치료사가 아동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동을 만나기 전에는 아동에 대한 어떤 개인력, 가족력, 지금 이슈되고 있는 것들, 사항들 다 이제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실에 처음 만나서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데요.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 이름은 엄관용이야.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선생님하고 놀이할 거야. 이곳은 특별한 곳이어서 태민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어. 정리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리할 거거든. 놀이 끝나기 5분 전에 알려줄게. 자,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죠.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 이름은 엄관용이야.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선생님하고 놀이할 거야. 이곳은 특별한 곳이어서 태민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어. 정리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리할 거거든. 놀이가 끝나기 5분 전에 알려줄게. 이제 보통 첫 회기 놀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잘 끝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놀이를 못 끝내고 계속 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 분명히 놀이 시간이 끝나면 나와야 된다는 정보를 아이한테 알려주지만은 너무 강압적이거나 빨리 끝내야 된다고 막 어서나어서나 해서 막 강제로 끌어낸다던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동이 스스로 놀이를 마칠 수 있도록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 이때 아이가 놀이가 끝났음에도 못 끝내고 있을 때는 그 놀이에 대한 피드백은 하지 말고 놀이가 끝나면 놀이집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정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알려줘서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정리는 이제 장난감 정리가 아니고요. 자기의 놀이를 자기 스스로 끝마칠 수 있게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랜드레스는 자기 서적을 통해서 아무리 길어야 한 15분 정도면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경험상 그 얘기를 하고요. 저도 한 10분 내외 특별한 경우 말고 제가 5년 동안 놀이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 한 200명의 아동을 만난 것 같습니다. 200명 더 만났나? 네, 정확하게 지금 작년에 180명 정도 만난 거 세보긴 했는데 아무튼 한 200명 정도 만나는데요. 그러면서 이 놀이 시간이 끝나고 못 끝내고 막 계속 10분, 20분 동안 막 계속 놀이하는 아동은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아이가 아직 어린이집이 다니긴 매우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선생님들이 놀이 치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가 막 더 놀겠다고 막 1시간, 2시간 막 떼부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더 기다려주고 포근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지만 현실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치료는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 치료가 끝나면 놀이실에 나와야 된다라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제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감, 수용, 일치성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아동이 놀이로서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자신의 감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설정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이 제한이 필요할 때
말고는 모든 행동을 다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한 설정부터 이야기 나옵니다. 제한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 구조할 때부터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한이 설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인데요. 다칠 수 있는 행동, 고의적으로 장난감을 부시는 행동, 문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 문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게 허용하지 않고 있지? 라고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냥 그건 아니지 라는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허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사분들은 아동이 귀엽다고 해서 이제 머리를 쓰다듬는다던가 엉덩이를 쿵쿵쿵 한다던가 막 이 치료사가 막 아이를 막 먼저 안는다던가 막 볼에 막 뽀뽀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제 머리 쓰다듬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허용되는 분위기지만 그게 이제 치료적인 목적에 의해서 나올 필요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들이 아동들에게 어떤 이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하실 때 주변 지인들하고의 행동에서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놀이치료실 안에서 놀이치료를 하고 있을 때는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놀이치료사도 분명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시면 안 되고 아동이 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이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제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동들이 격분된 감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분된 감정, 화, 분노, 노여움 이러한 감정들이 표현될 때 나 화났어! 이런 것들은 놀이치료실 안에서는 허용돼야 됩니다. 이 감정들은 허용을 하되 그 행동의 적정성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다칠 수 있는 행동, 이 다칠 수 있는 행동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놀이치료사를 때리는 행동이라든가 아동 스스로 자기를 때리는 행동들은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동들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사는 그러한 감정을 경험할 때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그 흥분된 감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평소에 이제 심호흡이라든가 명상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치료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고 자신이 뭔가 만들어낸 자신의 놀이들에 대해서 아동만의 방식으로 놀이가 진행되면서 그걸 통해서 성취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자기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 놀이치료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실에서 이러한 치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칭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칭찬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칭찬에는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잘하고 못하고 라는 평가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순간 아이의 행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하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예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던가. 그렇기 때문에 칭찬의 형식이 아니라 어떤 아이의 행동의 과정을 중시하는 지지나 격려의 형태로 아이와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뭔가를 그린다고 하면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아이고 잘 그렸네, 와 멋있다, 너 미술 화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너 좀 열심히 그린다, 와 뭔가 막 몰입해서 하고 있네,
아, 뭔가 네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놀이치료실 안에서의 치료적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명명하기 전에 명명하지 않습니다. 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동그란 나무 대가리, 목대리, 자동차 같은 모양의 것을 갖고 와서 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아이의 상상 세계는 어릴수록 더 그런데요. 유연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나무 블록을 갖고 왔으면 성인들은 아무리 생각해야 자동차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상상 세계는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것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상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 놀이치료실 안에서의 환경인데요. 이것을 치료자가 명명하는 순간 아이의 상상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명명하기 전에는 아이가 이거는 소방차예요. 이거는 경찰차예요. 이거는 자동차예요. 이것은 로봇이에요. 이것은 번데기예요. 이거는 땡땡이에요. 이건 내 동생이에요. 라고 명명하기 전에는 놀이치료사는 이것저것 그것으로 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이 놀이의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의 행동을 수용해주고 개방적인 자세로 아이의 놀이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치료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공감적 반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실수했네 해가지고, 처음 놀이치료 하다 보면 되게 초조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치료적 환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치료사는 좀 실수하더라도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치료적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아동에 대한 관심을 계속 표현해야 됩니다. 아동이 놀이하는 것을 언어적으로 계속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밀고 있구나. 그거 두 개가 부딪혔네. 그거 어디 가나 봐. 그래서 아이가 점점점 놀이에 더 몰입할 수 있게 언어적으로 자극해 주시는 것이 치료적 환경입니다. 핸들렉스는 놀이치료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초기는 호기심과 탐색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 놀이, 세 번째는 공격적 놀이, 네 번째는 창조적이고 관계적 놀이, 다섯 번째는 역할 놀이, 여섯 번째는 일상생활 놀이입니다. 놀이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화한다 라고 정리를 한 건데요. 호기심과 탐색을 할때 놀이치료사의 자세와 공격적 놀이를 할 때 놀이치료 자세는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호기심과 탐색을 하고 있을 때는 좀 놀이치료사가 아이의 탐색을 마음껏 허용해주고 편안하게 여러 가지를 탐색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면, 공격적인 놀이가 나올 때는 같이 흥분된 감정으로 같이 놀이 안에서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놀이치료 과정을 다시 한번 보죠. 초기 단계는 관계 발전, 두 번째는 재구조화, 공격성과 태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포 형성, 네, 여기부터 처음입니다. 라포 형성, 치료적 관계 형성을 한 다음에, 태행, 공격성 이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구조화 과정이 나옵니다. 요것이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관계 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라포 형성도 보통 4회기 정도를 라포 관계 형성 시기로 많이 정리되는데요. 4회기 동안 아이하고 관계에서 라포 형성이 됐다, 치료적 관계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끝, 이제 퇴행이 나오겠지가 아니라 계속 라포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유지가 돼야 그 다음에 퇴행적인 단계라든가 공격성이라는 놀이 단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격성을 표현했을 때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되게 불안한 경험, 내가 공격했을 때 나한테 보복을 당하는 것 아닌가, 치료자가 나를 보복하는 것 아닌가라는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적 관계는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상담 시에 이런 공격성이라든가 퇴행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놀이치료 종결 다루기 부분입니다. 보통 놀이치료 회기는 아동들마다 다르지만 1년 이상을 많이 잡습니다. 웨스턴은 이제 종결할 때 다음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 놀이치료를 받게 됐던 이유, 주호소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만약 주호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종결한다는 것은 좀 너무 빠르게 종결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정과 학교에서 적응은 어떤지, 아동의 정서 발달은 어떤지, 이제 많은 경우 한 6개월 정도 놀이치료가 이제 진행이 되면 주호소 문제는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동의 삶 자체는 이제 연속선 상에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계속 이제 발달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에 일반적인 아이들과의 정서 발달 수준이 유사할 때까지 좀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호소 문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왔던 주호소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종결 끝 바이바이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의 정서 발달 쪽으로 봤을 때 좀 더 발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좀 더 놀이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이 또래 수준의 정서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종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이치료가 도움이 되는가? 암만 1년, 2년 했는데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더군다나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은 상담가 윤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상담가로서 윤리를 지켜야 되고요. 치료가 항상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자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아동과의 관계에서 놀이치료 관계가 이 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면 슈퍼바이저와 상의를 해서 어떤 리포, 다른 상담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거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만약에 아무리 아동이 놀이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어도 그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과 맞물려졌을 때는 그 맞물려진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 때는 좀 조기 종결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 상담이라는 놀이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색안경을 짙게 낀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속 아이가 지금 놀이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상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아니면 그 색 안경을 낀 사람한테 계속 구박을 받는 게 더 이득인지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놀이치료 계속해서 구박을 받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종결을 해서 그 색안경 낀 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조금 구박을 덜 받는 모습이 더 치료적인 환경이 되는 건지를 이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놀이치료 종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언어 행동 인정하기입니다. 교재는 102페이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교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이 페이지는 좀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기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2페이지에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블록을 무너뜨릴 때, 아기 인형을 목욕시킬 때, 장난감을 정리할 때, 병원놀이 할 때, 칼 또는 총을 들 때, 계산놀이 할 때 아이의 행동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놀이치료사는 아이가 표현된 것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도 있고요. 진짜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탐구? 의문? 네.
그래서 이제 의사 표현에 있어서 좀 모호한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잘 버텨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오자마자 블록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아이고 화가 났어. 뭐 승진하니 있어? 뭐 짜증나 있어? 그렇게 섣불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아이의 정서 상태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아이가 막 흥분되어 있고 막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그 반응이 적절한 거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뭔가 막 급하게 막 영감이 막 와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막 급해가지고 막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치료자가 아이의 받아들이는 자세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의 행동들, 비언어적 행동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이치료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믿고 긍정적인 시선을 갖는 자기감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아동을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인 관심적 자세를 아동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동이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내면화하는 걸 통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의 경험을 통해서 책임감을 발달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치료실 안에서는 책임감, 자기결정권을 주는 환경을 만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하기, 자신을 믿고 자기 주도적, 자기 수용적, 자기 의존적으로 되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게끔,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놀이치료의 목표이죠. 통제감을 경험하고 자신이 뭔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놀이실 안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것 내 맘대로 통제될 수 있게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뭔가 호기심이 있어서 막 집어 던지고 두드리고 뭐 끄집어내고 하면 일상 가정이라든가 일상생활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지럽히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놀이치실 안에서는 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 안에서 그런 통제감을 자기 뜻대로 아동 뜻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바로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처음에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꾸 반복해서 도전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됩니다. 자신을 더욱 신뢰하기. 아동은 놀이치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되냐면 놀이치료사가 아동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 마음을 통해서 아동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어차피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뭐 재미없는데 라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 나는 성공할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해서 ACT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가 느끼는 모든 감정, 화가 됐건 분노가 됐건 슬픔이 됐건 기쁨이 됐건 혐오가 됐건 모든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아동의 감정을 받아주고 하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를 전달합니다. 안 돼. 문은 발로 차는 게 아니야. 문은 발로 차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안 돼. 선생님 때리면 안 돼. 라고 해서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대안적 행동을 제공해 줍니다. 선생님 때리면 안 돼. 대신 저기 있는 볼풀은 칠 수 있어. 선생님 때리면 안 돼. 저기 있는 인형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칠 수 있어. 이렇게 대안을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치료적 한계 설정입니다. 한계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손상이 있는 위험, 놀이가 방해되는 경우, 장난감을
파괴하거나 장난감을 가져가려는 행동,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행동, 애정행위 등 주변 여건상 허용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